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는지요? 월요일이 되면은 항상 여러분과 같이 사주 알아맞히기 동영상으로 대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 문제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죠. 무술년, 갑자월, 정묘일, 경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은 무엇인지.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을 찾다 보면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 사주 형살이 있나요? 이 사주에 형살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사주 형살이 있다면 형살의 자격력은 있는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형살은 바로 관제수, 또 형을 당하는 수죠. 그러니 손재수도 되고 그런 형살인데 그 자격력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부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주를 접하게 되면 막막하시죠? 물론 안 그러실 분도 있겠지만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사주 형국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행의 분포를 알아봐야 되겠다는 얘기죠. 내 사주 팔자에는 어떤 오행이 들어있고 어떤 오행이 없는지, 또 어떤 오행이 강한지 어떤 오행이 약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은 사주 파악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오행의 분포 중에서 내 편, 일간인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들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주 강약이 나오겠죠. 그러니 사주를 볼 때 먼저 오행의 분포를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뭘로 태어났나요? 정화, 불로 태어났죠. 작은 불. 불의 내 편은 뭐죠? 비겁인 같은 불이나, 그죠?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자, 먼저 비겁인 불부터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죠. 지장간에만 있네요. 연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 시지 술토안의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불을 생해주는 땔감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월간에 간목 큰 나무, 일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 편은 간목, 큰 나무,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작은 불꽃이다 보니까 내 편의 세력이 좀 작죠. 그러니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된다는 얘기죠.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해준 오행, 내가 생해준 오행, 흑, 재성은 불이 극한 오행, 쇠, 관성은 불을 극한 오행, 물이 되겠습니다. 식상인 흑을 찾아보자고요. 흑은 연간의 무토, 연지의 술토,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 큰 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보자고요. 쇠는 시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술토안의 신금, 시지 술토안의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물을 찾아보자고요. 물은 월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이 대단하죠. 무토, 술토, 술토, 큰흑, 그 다음에 경금, 큰쇠, 자수, 작은 모이까지 내 편이라고는 간목과 묘목 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그죠? 자, 사주가 약해졌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사주에 이 자수 있죠. 자수는 날의 극한 오행, 편관으로서 불을 한 방이면 꺼버릴 수 있는 물이 되겠습니다. 물은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겨울이지만은 물이, 작은 물이 간목이 빨아먹고 묘목이 빨아먹고 술토가 빨아먹고, 그러니 물기운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리고 물이 나무를 생각하고 나무는 나를 생각하는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사주가 똘똘 뭉쳐가지고 내 편이 되니까 사주가 강해졌네요. 특히 이 사주의 관건은 뭐냐면은 이 간목이 있죠. 간목이 작은 불 정화에 던져주면 목다식이 원래 되는데 불이 붙냐가 관건입니다. 사주 강약에. 과연 붙을까요? 자, 이 사주에서는 조우가 중요합니다. 조우가 물기운이 자수 하나뿐인데 물이 나무에게 뺏기고 힘 뺏기고 술토에게 힘 뺏기고 하다 보니까 물이 고가야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이지만은 겨울 가뭄이 들었다는 얘기요. 그러니 사주가 저열해집니다. 그러면 이 간목의 상태는 어떨까요? 물을 충분히 먹어야 되는데 물을 못 먹다 보니까 손으로 끊으면은 가지가 똑똑 부러질 정도로 가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가물은 나무에게 큰 나무에게 작은 물을 하나만 던져줘도 불이 확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만약에 물기운이 사주 많아서 이 간목이 젖어 있다면은 어림없는 소리죠. 목다식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간목이 가물어서 너무 바짝 말라서 작은 성냥개비에도 불이 붙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목이 불이 붙어버립니다. 목생화가 아니는 화생목이 되겠죠. 불이 나무에게 불을 붙여줘가지고 불이 타버린 결국 내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인상생으로 작은 불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간목도 내 편이 돼버리니까 불이 상당히 일어났습니다. 불균이 약한 불균이 아니다는 얘기죠. 간목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강해졌는데 결국 불은 강해졌지만은 가물어서 이 사주가 약해진 이유는 이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약간. 바로 가장 강한 오행은 약한 오행은 자수죠. 그죠? 자수는 나무에게 물 주랴 흙에게 물 주랴 다 고갈돼 버렸고 이 무토, 술토, 흙기운들이 너무 광활한 대지 큰 산이죠. 불기운이 이 산들에게 힘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 강사주가 못되고 약해진다는 얘기죠. 이 흙기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흙기운이 된다는 얘기죠. 흙기운은 내가 생겨준 오행,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힘빨이 있지만은 너무나 큰 흙에 의해서 힘빨을 많이 뺏겨서 약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약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그래도 묘목이 되겠죠. 묘목이 목생활을 안 해주면은 수생목을 받아서 목생활을 안 해주면은 이 간목을 내 편으로 수용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불기운을 도와주는 묘목이 영신이고 자수도 영신을 돕기 때문에 준용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운에서 큰 나무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간목이나 인목, 을목, 묘목도 되겠지만은 좋겠지만은 큰 나무가 좋겠습니다. 왜 그렇죠? 사주가 흙 때문에 약해졌기 때문에 일간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때감이 나무가 들어와서 불을 더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두 번째, 이 저우가 어떻다고 그러죠? 사주팔자를 파가면 저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저우는 겨울에 태어났지만 자수가 너무 약합니다. 나무에게 힘 뺏기고 술토에게 힘 뺏기고 그러니 가물었다는 얘기죠. 그러니 건조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조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 조열한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질을 보자면은 이 불기운에 의해서 물이 없다 보니까 흙은 건조해서 갈라터지고 쇠는 그렇게 질이 좋지가 않죠. 불에 의해서 녹고 있는데 식혀질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주팔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질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첫 번째 문제,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묻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죠. 가장 강한 오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광활한 대지, 산으로 표현된 무토, 술토가 사주에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불기운도 약하지 않지만은 너무나 큰 산에게 힘을 뺏겨버린 행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다는 얘기죠. 무토, 술토는 내 편이 아니라 상대편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강하니까 자연히 내 편보다 상대편이 강하니까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이 가장 강한 오행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형살이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형살이 있나요? 월지하고 일지하고 자묘 형살이 보이네요. 그죠? 형살이 있으면 상당히 흉하죠. 형살이 있으면은 내가 형액을 당한다. 그래서 관제수나 손제수를 당하는 살이
바로 형살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형한 살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묘 형살이 그런 살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묘 형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묘 형살이 그렇게 손재수나 관재수를 내가 형을 당하는 그런 형살로 작용을 하느냐는 문제가 세 번째 문제였죠. 그 형살로 작용한가요? 항상 얘기하지만은 사주에 살이 있으면은 그 살에 해당되는 오행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도움이 안 되는지 그거를 파악해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은 살의 작용력이 없다고 그랬죠. 바로 자묘 형살에 해당되는 오행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죠. 묘목이 용신이죠. 용신이란 거는 나의 오른팔, 나한테는 귀중한 존재라는 얘기죠.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 좋고 좋은 오행이고, 자수도 나를 극하는 게 아니라 묘목을 생각하고 묘목을 나를 생각하는 관인상생으로 내 편이 나에게 힘을 주니까 자수도 거의 준용신이죠. 그러니 묘목과 자수는 나에게 힘을 줘가지고, 약한 사주에 힘을 줘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살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에 자묘 형살이 있으니까 관재수, 손재수 조심하십시오. 형행을 당하니까 이런 통폐를 하게 되면 헛방을 날린다는 얘기죠. 바로 자수하고 묘목은 용신급에 해당되고 일간인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형살에 작용력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살 적용할 때 꼭 이렇게 일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살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전주 문제는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이사주팔자인데요. 이민년, 임자월, 경진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남자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민년, 임자월, 경진일, 무인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입니다. 남자분. 자, 이번 주에는 성격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로 성격 파악하는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만큼만 이 사주를 보고 성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주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문제도 새로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사주 공부에 향상이 있겠습니다. 사주에 대한 답도 댓글로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마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